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생활건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거시경제 변수 이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특히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에서 또 중국 쇼크, 또 정치적 변수 이런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전망 자체가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주가 자체의 흐름에 집중해서 좀 볼 필요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과 함께 한번 기술적으로 살펴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이때 어느 부분에서 이때쯤으로 기억되는데 아모레퍼시픽과 비교 설명해드리면서 대략 75만원 부근이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설명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1분기 실적 쇼크와 함께 폭락세를 연출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75만원 그 밑에서 출발해서 저도 이날 담았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또 올려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6월달에 또 시장에 어떤 폭락세가 있었고 그 영향을 일부 받아가지고 저점을 또 갱신했었죠. 갱신하고 지금 시장보다는 조금 빠르게 지금 돌리고 올라오는 흐름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일단 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고점에서 59만 6천원을 저점 찍었는데 보시면 고점에서 대략 하락률은 대략 67% 하락이 되겠습니다. 대형주 치고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률이었고, 그리고 월봉 상에 보시면 여기 분홍색 선이 242평 월봉의 242평인데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20년 평균 이동 평균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LG생활건강이 이제 상장 직후에 지금 대략 20년 가량 흘렀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어떤 거래 값의 평균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선까지 맞고 지금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어떤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이 매출이 급격하게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이렇게 급격하게 매출이 쇼크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그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왔던 이 추세를 단방에 깨고 5년, 10년 이평선을 그냥 다이렉트로 반등 없이 그냥 22평선까지 결국엔 밀고 바닥을 찍었다. 좀 이렇게 충격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 향후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평선 자체가 그래도 여전히 상향 기울기죠. 상향 기울기고 62평은 이제 막 이제 하락으로 턴하려고 합니다. 근데 배열 자체도 보시면 여전히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의 힘이 깨졌지만 상승의 힘인 반등의 힘을 믿어보자 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게 시간을 두고 서서히 꾸역꾸역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일봉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제가 이때 당시에 대량 거래를 설명드리면서 이때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겠죠. 근데 이 판 세력의 입장에서 실적을 보고 던졌는데 과연 이들의 거래량을 향후에 어떤 LG생활건강이 이때 가격을 대략 65만원 70만원이라 보면 이후로 계속 장기적으로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어떤 포트를 비우는 의미 그리고 손절의 의미, 어떤 실망의 의미에서 실망 매물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샀겠죠. 샀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이때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때 잠깐 올라오지만 거래량이 전혀 붙질 않죠. 그리고 추가로 또 떨어지지만 또 사고 팔고 있었겠지만 다시 반등이 올 때 하락보다 반등의 어떤 봉이 더 힘이 있다 이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때 조금이나마 추가로 거래량을 세웠죠. 세우면서 일부 또 매수세가 좀 이기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때 거래량, 이걸 지금의 위치, 이때 한번 붙였다가 저항 받았지만 다시금 양봉으로 거래량 세우면서 올라와 가지고 지금은 또 횡보로 상승 후에 횡보 이렇게 지금 바짝 붙여놓고 있다. 그래서 좀 올라갈 힘이 강하지 않나 뭐 이런 판단이 들고, 사실 이때 매도 클라이막스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차트를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상승 차트라고 보신다면 이때의 거래량을 마냥 그 매수 거래량을 어떤 추격 매수의 어떤 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매수조차도 어떤 기업의 장기적인 그런 성장 그리고 호재를 보고 이때 이 거래량을 매수 찐 거래량으로 판단을 해볼 그 여지가 큰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본래대로 이때 어떤 매도 거래량을 기업이 LG생활건강 기업이 무너진다고 판단하고 던졌을 가능성보다는 실망 매물 손절 뭐 이런 의미의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트 기술적인 어떤 팁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때 어떤 반등의 폭이 있었죠. 이후에 또 횡보와 함께 여기 보시면 한번 반등하고 또 조정받고 두 번 반등 오죠. 이렇게 또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쌍봉 형태로 꺾였는데 여기서 저점을 이탈하죠. 이러면 사실 위험관리 차원에서 좀 물량을 이렇게 뭐 대응할 수만 있다면 조절하는 것도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 저점을 깨버리게 되면 보통 이 폭을 최소한 이 폭 한 폭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이때도 반등이 있었지만 저점을 무너뜨리니까 또 한 폭 이렇게 하락이 나오죠. 이런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현재 국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작게 역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2평 내려오는 62평 저항을 받고 지금 바짝 붙여놓고 있는데, 이게 다시 주저앉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서야겠죠. 이 부분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걸 양봉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어떤 머리 부분 그리고 왼쪽 어깨 이 부분을 이렇게 머리 부분을 한 폭 올려서 대략 단기적인 목표치는 한 87만원 정도 해서 반등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LG생활건강의 현재 위치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회사 경쟁력 그리고 사업 방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사실 이게 추세를 돌리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미 차트도 무너졌지만 일단 사업에서의 어떤 적신호가 켜졌죠. 중국에서의 어떤 사업 이게 단기적인 충격 타격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그리고 일부 회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완전 철수까지 그런 최악의 수까지 각오하고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특히나 북미 오늘도 아모레퍼시픽 관련해서 뭐 최대 매출 나왔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북미 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글로벌 매출 다변화 전략으로 반드시 가야만 한다. 뭐 그 부분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장기 투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이렇게 버티셨다가 반등이 오면 좀 빠져나온 게 어떨까 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치를 말씀드리면 대략 여기 주봉에 갭이 하나 떠 있습니다. 갭이 하나 떠 있는데 그 주가의 위치는 100만원에서 11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향후에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 이 수준까지 반등이 오면 미련 없이 좀 물량을 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지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비중을 갖고 계시다면 이쯤 오면 절반 내지 뭐 한 7분할 7할 정도를 털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털었던 물량을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전량 털든지, 어쨌든 간에 100만원 이상에서는 좀 물량을 덜어내자 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제 향후에 지금 62평 5년 2평인데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죠. 하향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역배열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역배열 되고 하면서 이게 반등이 오면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길게 보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비중을 또 덜어냈다가 또 다시 빠지면 채우는 그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도 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대흐름은 뭐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 오면 반드시 좀 이렇게 물량 조절, 비중 조절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전혀 쫄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팔 사람은 다 팔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어떤 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겠죠. 근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1분기와 같은 그런 실적 악화 쇼크가 나와도 이미 주가는 다 반영을 했다. 그리고 2분기는 이미 지났죠. 지났는데 백미러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자. 3분기, 4분기 실적이 약하더라도 기저 효과에 의해서 반등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여전히 안 좋더라도 악재, 그런 똑같은 식의 악재는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인내해서 반등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로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 나오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MC를 누르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